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노년에 이르러 겪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나이를 초월하고 진실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박정수와 김미선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올해 70살이 되었고 미선은 65살이었죠. 두 사람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정수는 은퇴한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 미선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가 커피를 내리고 미선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정수는 서재에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었고 미선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화초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선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고 전화가 오면 급하게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정수가 물어보면 그저 옛 친구들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혼자 외출을 했는데 어디를 가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미선의 행동이 계속되자 조금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미선이 잠결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정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야. 미선이 잠결에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정수는 준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름은 정민이었고 딸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준호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어제 밤에 잠결에 준호라는 이름을 부르던데 누구야? 미선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꿈을 꿨나 보네.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이름인가 봐. 하지만 정수는 미선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 또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좋아하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정수가 어디 가냐고 묻자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미선이 지난주에 이미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수는 미선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선이 집을 나선 지 5분 후 정수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미선을 따라갔습니다. 미선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정수도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습니다. 미선이 내린 곳은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정수는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정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카페 안이 보이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선과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남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인가 싶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연인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먼저 카페를 나갔고 미선은 잠시 후에 나왔습니다. 정수는 미선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미선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정수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대. 건강하다고 하네.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미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일까? 40년을 함께했는데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 날부터 정수는 미선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가끔 서재에 있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금고에는 두 사람의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선은 밤에 몰래 일어나 거실에서 무언가를 적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이 또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미선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미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걸어 나갔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 돌아온 후 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럼 요즘 자주 나가는 건 뭐야?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은 누구고? 정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 숨긴 게 있어. 하지만 나쁜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말할게. 도대체 뭔데 그래? 나는 당신 남편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어.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그때 다 설명할게. 제발 믿어줘. 정수는 화가 났지만 우는 미선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선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화통화는 더 잦아졌고 외출도 늘어났습니다. 정수는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미선이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정수를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선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물어보려고 하자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갈 곳이 있어. 어디? 가면 알게 될 거야. 내일 모든 걸 보여줄게. 미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미선이 준비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미선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차는 한 전원주택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중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수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대답 대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수도 따라 내렸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놀라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구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선은 정수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42년이 됐지?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고 최고의 아빠였어. 하지만 나는 늘 미안한 게 있었어. 뭐가 미안해? 정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나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사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작은 유산을 받은 적이 있어.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나한테만 몰래 준 거였어. 그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내가 그걸 투자했어. 당신 몰래. 정수는 놀라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상금 정도로 생각했어.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투자가 계속 성공했어. 특히 20년 전에 산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이 됐어. 나는 그 돈을 계속 재투자했고 지금은 꽤 큰 자산이 됐어. 얼마나 되는데? 정수가 물었습니다. 이 집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돼. 미선의 대답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어. 당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나만 몰래 돈을 불린 게 미안했거든. 그리고 혹시 우리 사이가 달라질까 봐 겁도 났어.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라는 사람은? 정수가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내 자산관리사야. 김준호 변호사. 그동안 내 투자를 도와준 사람이야. 최근에 만난 건 이 집 계약 때문이었어. 우리 은퇴 선물로 준비한 거야.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화났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났다기보다는 놀랐어.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미선이 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노후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줘서. 그리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정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수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혹시 배신감 느낄까봐 너무 무서웠어. 배신이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인데. 다만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우리 나이에 무슨 비밀이 필요해? 정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정수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에는 서재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정수가 젊은 시절 쓴 수학 논문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정수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정수가 평생 연구한 수학 이론을 정리한 책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재에서 끄적인 노트들 있잖아. 내가 그걸 모아서 전문가한테 부탁해 책으로 만들었어. 당신은 늘 언젠가 책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 이미 출판사와도 계약했어. 당신 이름으로 곧 출간될 거야.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원고를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어. 당신이 자는 동안 노트를 복사해서 전문가한테 보냈지. 수학과 교수님이 감수도 해주셨어. 정말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하시더라.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의 꿈이 아내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미선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행기표 2장이 있었습니다. 스위스행 비행기표야. 당신이 늘 가보고 싶다고 했던 수학자 오일러의 고향 바젤.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당신 책 출간 기념도 하고 여행도 하자. 정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사랑이 그 순간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또 비밀이 하나 더 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또, 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둘째를 가졌대. 다음 달이 예정일이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정민이가 깜짝 선물로 하려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정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쁜 소식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이네, 정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날들이 많을 거야. 우리 이 집에서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살자. 텃밭도 가꾸고 당신은 수학 연구도 계속하고. 어때? 좋지. 정말 좋아,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방은 정수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과 최신 설비로 꾸며져 있었고, 욕실에는 정수의 허리를 위한 안마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미선이 좋아하는 꽃들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준비되어 있었고, 정수가 산책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도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할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지. 하지만 정민이랑 수진이한테도 말해야 하고, 지금 집도 정리해야 하고. 정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미리 말했거든. 둘 다 너무 좋아했어. 특히 수진이는 아이 낳으면 여기서 산후조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40년을 살았는데 당신 생각하는 거야 훤히 알지. 당신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다 알아.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너머로 산이 보이고 맑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런데 정말 화 안 나?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서운했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가족을 위해 써줬다니, 정수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사실 이 비밀 때문에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거든. 앞으로는 그런 고민하지 마. 우리 나이에 비밀이 뭐가 필요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자. 정수가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정민과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새 집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희들도 알고 있었구나, 정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는데요. 저희도 도왔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정민의 아내 은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미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책 출간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은주가 인사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야. 정수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알았지.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차와 다과를 먹으며 새 집에서의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정민은 아이가 태어나면 주말마다 여기 와서 지내고 싶다고 했고, 수진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너 남자친구 있어? 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수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선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고 행복한 날 중 하나야.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손주들이랑 뛰어놀 생각하니까 벌써 신나요?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미선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정민과 수진은 먼저 돌아갔습니다. 정수와 미선은 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침구류와 기본 생활용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침실 발코니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내가 그동안 숨긴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미선이 또 물었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함께한 42년을 생각해봐. 당신은 항상 나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잖아. 그래도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깜짝 선물로 받으니까 더 감동적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미선이 놀라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당신도? 정수가 씩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조금씩 돈을 모았어. 당신 몰래 주식 투자도 하고. 물론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한 2억 정도는 돼. 미선이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식을? 선생님들 사이에서 배웠지.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의외로 수익이 났어. 수학적으로 분석하니까 나름 괜찮더라고.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면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재산을 합치면 꽤 되겠네. 미선이 말했습니다. 충분해. 우리도 편하게 살고 아이들한테도 도움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부터 뭐 할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사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스위스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내 책 교정도 봐야 하고.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빠지겠네. 하지만 즐거운 바쁨이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맞아.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을 줄은 몰랐어.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새 집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누워서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새 집에서의 생활, 손주들과 보낼 시간들에 대해. 여보, 한 가지 약속하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뭐? 정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비밀도 만들지 말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함께 나누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좋아.
약속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미선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매일 아침을 맞으면 10년은 더 살 것 같아.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겠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선이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먹으며 앞으로의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우선 집부터 정리하자. 필요한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정민이나 수진이 필요하면 주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 40년 살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 새 출발을 해야지. 정수가 동의했습니다. 그 집도 좋은 사람한테 가면 좋겠어.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한테, 미선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와서 도왔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사를 하던 중 정수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과 연애 시절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정수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아직도 있었네? 우리 젊었을 때 모습이야. 두 사람은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28의 정수와 23의 미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젊었네.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미선이 말했습니다. 왜?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멋진 아이들도 있고 이제 손주까지 생기잖아.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이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미선을 안았습니다. 맞아. 우리 정말 잘 살았어. 편지들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군대에 있던 정수가 미선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도 새 집에 가져가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역사니까. 정수가 동의했습니다.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짐들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 갔습니다. 미선은 부엌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정리했고 정수는 서재를 꾸몄습니다. 며칠 후 정수의 책 출판 계약을 위해 출판사를 방문했습니다. 편집자는 정수의 원고를 극찬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정말 독창적입니다. 특히 프랙탈 이론을 교육에 접목한 부분은 혁신적이에요.
이 책은 분명 많은 수학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점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 40년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노하우입니다. 편집자가 강조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책은 3개월 후에 출간되기로 했습니다. 출판사를 나오는 정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축하해 여보. 드디어 작가가 되는 거야. 미선이 정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정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팀이잖아. 당신이 연구하고 쓴 걸 내가 정리한 것뿐이야.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축하를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 사고 싶은데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기 옷과 장난감을 한가득 샀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만큼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기가 건강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성별도 알았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뭐야? 정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자다. 우리 손자가 생기는 거야. 미선도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건 정민이가 정하겠지. 하지만 우리도 몇 개 생각해보자. 정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자 이름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40년 전 자신들의 아이 이름을 지을 때처럼 설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진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인 청년은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정수와 미선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진을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청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쁩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정수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축하한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정원에서 결혼식 하는 거 있지 않았지? 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봄에 꽃이 만발할 때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수와 미선의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스위스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정민과 수진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민이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애들이야. 알아서 잘 다녀올게.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선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하는 거야. 그러네. 40년 만에 신혼여행이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싸우지 말자. 그때는 일정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어렸지? 사소한 것에도 예민했어. 정수가 회상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젤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일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정수는 평생 존경해온 수학자의 흔적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수학자가 태어났구나. 정수가 감탄했습니다. 당신도 위대한 수학교육자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과찬이야.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알려준 것뿐이야. 정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젤 대학도 방문했습니다. 오일러가 공부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대학 도서관에서 오일러의 원본 논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정수는 학자로서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보, 행복해 보여.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한 달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는 그날의 추억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우리 이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까?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제목은 70세의 신혼여행 어때?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맨틱하네. 우리 같은 노부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수의 책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여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야. 미선이 축하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내 경험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 정수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정민의 아내 은주가 순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민이 보낸 사진 속의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안아보고 싶다. 미선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 책임감도 더 커졌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가족들이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정민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본 순간 정수와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자구나.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안아보세요. 정민이 아기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네, 현우라고 지었어요. 현명하고 우주처럼 큰 사람이 되라고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박현우. 멋지다. 정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수와 미선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민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주중에는 정수와 미선이 현우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정수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활력이 생겨. 현우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아.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피곤함도 있고 행복했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웃을 때, 처음으로 뒤집기를 할 때마다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정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수학교육 40년 아이들과 함께한 발견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수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열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제자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정수는 장학재단 설립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책의 인쇄 전액을 기부하여 수학 영재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정수 씨의 나눔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장학재단은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수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봄이 되자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약속대로 정수와 미선의 집 정원에서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정수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선도 딸을 안으며 축복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피로연에서 정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부부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듯이 두 사람도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건배사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선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수와 미선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도 있고 정수가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가장 큰 복이야.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해. 그때 현우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미선이 일어나 현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현우 깼구나. 배고프지? 미선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선이 현우를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미선이 정민이와 수진이를 돌보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분유 타올게. 정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미선은 현우를 안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 부부가 현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은주가 인사했습니다. 뭘 감사해? 우리가 더 고맙지. 현우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책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대요. 이제 정말 유명 작가 되신 거예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쁠 뿐이야. 정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수와 미선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수의 책이 교육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 미선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좀 자랑스럽긴 해. 하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니까.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 당신이 4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 결과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거야. 당신이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어. 정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선은 정수에게 기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자. 당연하지. 죽는 날까지.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아내가 숨겼던 비밀이 밝혀진 지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금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에 감사할 뿐이다. 새 집 책 출간 손자 그리고 더 깊어진 사랑. 나이 70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미선이 말했듯이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수와 미선의 집에 모였습니다. 정민 가족과 수진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가족들은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는 여전하네요. 수진이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더 신나서 만들지.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잔디밭에서 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아빠 다음 책은 언제 쓰실 거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계획은 없어. 일단 장학재단 일을 제대로 해야지.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책을 현우가 크면 꼭 읽게 할 거예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00살까지 사실 거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와 미선은 정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아.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뭘 할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글쎄 또 여행을 가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뭘 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다 좋을 것 같아.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라면 뭘 해도 행복할 것 같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선선한 저녁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미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다 나를 사랑해줘서 믿어줘서 함께 늙어가줘서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다행이야. 정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 자 여보, 미선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꿈 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이야. 정수가 부드럽게 미선을 깨웠습니다. 미선이 눈을 뜨고 쟁반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오늘은 내가 아침을 준비했어. 특별한 날이거든 정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미선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45년 되는 날이야.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이런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아침을 먹으며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그날. 정수가 들고 있던 책들이 와르르 쏟아졌고 미선이 주우려 도와주다가 눈이 마주쳤던 순간. 그때 당신 얼굴이 빨개졌었어.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황했거든.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래. 미선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더 예뻐졌어. 정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내 번호를 물어봤지. 미선이 회상했습니다. 엄청 떨렸어. 거절당할까봐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떨렸어. 번호 적어주면서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잖아. 미선이 웃었습니다. 다음은 첫 데이트 장소였던 찻집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찻집은 사라지고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그때를 추억했습니다. 첫 데이트 때 당신이 너무 긴장해서 커피잔을 엎질렀었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창피했어. 도망가고 싶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웃어줘서 마음이 놓였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청춘을 함께 보낸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를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정겹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네. 미선이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정수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좋아.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확신이 있잖아. 정수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지금이 가장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정수는 45송이의 장미를 샀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한 해를 의미해 정수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꽃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한 후 미선은 장미를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화사해졌습니다. 여보,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서재로 가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정수가 열어보니 그 안에는 두 사람의 45년 역사가 담긴 앨범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사진마다 미선이 쓴 설명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 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씩 준비했지.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추억이 살아났습니다.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가족, 여행, 졸업식, 그리고 최근의 손자 사진까지.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 정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선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수에게. 45년 전 도서관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선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아름다울 거라고 믿으니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의 영원한 연인 미선. 정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녹아든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미선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선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고 와인을 개봉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저녁은 정말 오랜만이야. 미선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자. 우리도 로맨스가 필요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더 가고 싶다고 했고, 정원에 작은 연못을 만들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손자 현우가 걸을 수 있게 되면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 일이 정말 많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살아야 할 이유가 많다는 거지.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느린 음악에 맞춰 서로를 안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춤 실력은 여전하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리드를 잘해주니까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춤을 추다가 미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또 비밀이 하나 있어. 정수가 놀라서 멈췄습니다. 또? 이번엔 뭐야? 미선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야. 정수도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도 비밀이 있어. 사실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은 거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5년을 함께했는데도 여전히 나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이 더 남았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충분해. 30년이면 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생각만 해도 설레.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정수가 미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45년 전에도 오늘처럼 행복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더 깊은 행복을 느껴. 나도 그래. 우리의 사랑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어.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간 미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진짜 비밀이 하나 더 있어. 이번엔 정말이야. 정수가 물었습니다. 응, 사실 나 오늘 병원에 갔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그런데 당신도 다음 주에 검진 받기로 했지.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꼭 갈게. 정수가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선이 정수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미선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매일이 감사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뭐 할까? 미선이 물었습니다. 글쎄,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 읽고 저녁에는 현우 보러 가고. 정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야.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정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 정말 인고 부부세요. 비결이 뭐예요? 다른 이웃이 물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수는 서재에서 장학재단 서류를 검토했고, 미선은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선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두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간단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정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준 밥인데 이제야 알아.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정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가 오늘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현우가 벌써. 정수가 감격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녁에 데리고 갈게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미선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우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정민 가족이 왔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불명확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감동해서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할아버지야. 할머니도 불러봐. 미선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현우의 첫말에 기뻐했습니다. 정수는 현우를 안고 정원을 걸으며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나무야. 나무. 따라 해봐에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무. 현우가 따라 했습니다. 우리 현우 정말 똑똑하네. 정수가 칭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우는 이유식을 먹으며 계속 새로운 단어를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우의 모든 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현우한테 수학도 가르치실 거죠? 정민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억지로는 안 해. 재미있게 놀면서 가르칠 거야.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교육 철학은 여전하시네요. 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민 가족이 돌아가고 정수와 미선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가 우리를 부르는 걸 들으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 같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새로운 역할이 생긴 거야.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지.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다음 주말에 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우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 시간이 참 빠르다.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결혼까지 했으니. 정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젊어. 아직 할 일이 많잖아. 미선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의 제3막은 이제 시작이야. 정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재에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나이가 없다였습니다. 미선과의 45년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해진다. 주름진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손에 함께한 세월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정수는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미선과의 추억이 글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미선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수는 최근 가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미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정수 선생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협심증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심각한가요?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데. 집에 도착하니 미선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괜찮대.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대. 하지만 약 먹고 관리하면 괜찮다고 해.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디 불편했어? 조금 답답한 정도였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말해. 우리 약속했잖아. 비밀 없이 살기로.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정수가 사과했습니다. 걱정하는 게 내 일이야. 우리는 부부잖아.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은 정수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시간을 늘렸고 저녁에는 요가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미선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정수가 감사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시부모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사돈 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수진의 시부모는 정수 미선과 비슷한 연배의 품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게 느껴집니다. 수진의 시어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수진이가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미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집안이 잘 어울렸습니다. 정수는 사돈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선은 사돈과 요리 비법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수진의 시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좋죠.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정수가 화답했습니다. 사돈이 돌아간 후 수진이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수진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미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와 미선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돈도 좋은 분들이고 수진이도 행복해 보이고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약은 잘 먹고 있지? 미선이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그렇게 챙기는데 안 먹을 수 있나?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꼭 지켜야 해. 미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정수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긴장돼. 미선이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기대도 돼.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면접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학 영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학생들을 면접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재능을 보며 정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1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정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감사 인사를 하며 정수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과찬이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 정수가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선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수고했어. 어땠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어. 젊은 친구들의 열정을 보니 나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늘 젊어. 마음이 젊으니까.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벌써. 미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직 불안하지만 몇 걸음씩 걸어요. 주말에 보여드릴게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현우는 정말로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넘어질 듯하면서도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우리 현우 최고야. 정수가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수는 팔을 벌려 현우를 받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현우. 이제 정말 많이 컸구나. 정수가 현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현우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현우 금방 뛰어다니겠네? 가족들은 정원에서 현우의 걸음마 연습을 도왔습니다. 현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저녁 식사 시간에 수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기를 가졌어요. 모두가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언제? 미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2달 됐어요. 안정기 지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했습니다. 정수와 미선은 또 한 명의 손주를 갖게 되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더 바빠지겠네.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쁠수록 좋지. 할 일이 많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현우의 첫걸음마, 수진이의 임신 소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심장이 조금 약해졌지만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미선이 말했듯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심장약을 먹고 조용히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미선이 따라 나왔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같이 산책할까? 정수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 왔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4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 나도 그래.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고지식한 수학 선생하고 정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학 선생님이잖아.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수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미선은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서 그런지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오전에는 병원에 가서 수진이 정기검진 함께 가기로 했어. 오후에는 현우 돌볼 거고 미선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바쁜 하루네. 나는 오전에 책 교정 마무리하고 오후에 합류할게. 정수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미선이 당부했습니다. 정수는 서재로 가서 두 번째 책의 교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다는 제목의 이 책은 미선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며 정수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점심 무렵 미선이 수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아빠, 아기가 건강하대요. 그리고 딸이래요. 수진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딸이라니 좋구나. 이제 손녀도 생기는구나. 정수가 기뻐했습니다. 현우랑 사촌 동생이 생기는 거네. 잘 놀겠다.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약속대로 정민이 현우를 데려왔습니다. 현우는 이제 제법 안정적으로 걸었습니다. 정수는 현우와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부지 공. 현우가 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할아버지한테 공 굴려봐. 정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열심히 공을 굴렸습니다. 정수는 그 공을 받아 다시 굴려주었습니다. 단순한 놀이였지만 정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민이 현우를 데리고 간 후 정수와 미선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수의 장학재단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선생님이 설립한 장학재단이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어머, 당신이 TV에 나왔어. 미선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장관 표창은 처음 듣는데 정수도 놀랐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의 교육 공로를 인정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거야. 미선이 축하했습니다. 과분한 상이야.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정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표창 수여식에는 미선과 자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수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수진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정민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기자가 정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를 믿고 따라준 모든 제자들과 평생 저를 지지해준 아내에게 돌립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미선이 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정수가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니까. 집에 도착한 후 정수는 조용히 약을 먹었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 보여. 조금 피곤하긴 해. 오늘 하루가 정신없었으니까.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일찍 쉬자. 내일은 아무 일정도 잡지 말고 푹 쉬어.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미선이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미선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것을. 당신이 숨겼던 비밀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었어. 새 집에서의 생활, 손주들과의 시간, 그리고 더 깊어진 우리의 사랑.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혼자 남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영원히. 당신의 정수. 편지를 쓰고 정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여보, 일어났어.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커피 내렸어. 같이 마실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렇게 봐? 미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예뻐서.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미선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수와 미선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수는 건강 관리를 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미선은 그런 정수를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두 번째 책 사랑은 나이가 없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